자, 이제 두 번째로 야권연대 이번 총선 인천 야권연대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야권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고 그것에 대한 어떤 긍정 부정에 대한 얘기도 나누었거든요. 자, 그것에 대한 간략한 좀 우리가 나누면서 평가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성수 팀장님이 야권연대에 대한 간단한 좀 처음 출발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정의당 세 군데가 그다음에 시민사회와 시민단체들이 같이 처음은 출발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낙선 후보로 그 인천 유권자위원회하고 총선 넷이 8명을 발표하면서 시민단체들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의당에서와 더불어민주당은 1차로 1+알파로 경선 룰이 확정되면서 먼저를 진행했던 거고 정의당이 1+알파라면 국민의당은 2+알파 정도. 왜냐하면 현역 의원이 그때 3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요구사항에서 그러면 이제 투트랙으로 가자. 정의당 먼저 하고 공천이 확정되면 국민의당하고 이후에 하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어렵게 됐던. 그게 국민의당하고 합의한 건가요? 1차로 국민의당은 그렇게 요구를 했던 거였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은 2+알파, 정의당은 1+알파 했다 했을 때 먼저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합의를 한 겁니까? 국민의당이 2+알파를 요구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안 받은 거죠. 안 받은 거고.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먼저 정의당하고만 먼저 한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야권연대에 대해서 지금 많이 잘못 알려졌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역 의원이 3명이 있는 국민의당이 2+알파를 주장하는 게 이게 과한 건가요? 이번 투표 결과에서도 보듯이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지금 벌써 정의당 인천 투표율 7.49% 아니에요. 국민의당 26.87%. 그러니까 이 야권연대를 할 때 국민의당까지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초기에는 정의당하고만의 야권연대를 염두에 둔 거죠. 그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선거 결과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국민의당까지 사실은 이걸 확대한 건데 문제는 정의당하고 똑같이 그렇게 조건으로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현역 의원 3개 있는 당에서. 하여간 결과론적으로는 그 세 당이 같이 야권연대한 논의를 같이 한 건 사실인데 하여튼 그 룰에 대해서 서로 안 맞았고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의당이 합의했기 때문에 하게 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2+알파 받았으면은 지금 7석이 아니라 최소한 9석, 10석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시점 상황에서는 받기가 어려운 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게 산수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마지막은 수학으로 이제 시민들이 풀어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보는데 정당과 시민사회에서 이번에 좀 판단하기 좀 어려웠던 게 시민들의 정서를 잘 못 읽었다 이런 거는 이제 반성하는 계기가 있었는데 정당 간에 있어서의 룰에 있어서만큼은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더 세밀한 준비가 필요했었는데 그렇게 못했던 게 저희도 좀 반성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민사회에서는 후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뭐 그런 거는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원칙적인 야권연대가 돼야 된다 이런 정도만 주장을 하신 건가요? 1차는 이제 경선에 있어서 그만큼 이제 그 민주당이 유리한 면이 있으니까 당명을 뺀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그동안 이제 국민의당 같으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한 3개월 정도 됐나? 2달 정도 준비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초기 멤버들에 대해서만큼 인센티브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안을 했던 거였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 이제 난색을 표명하게 되면서 거기는 주로 이제 당명까지는 빼고 경선을 한다면 할 수는 있겠는데 몇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예. 정치는 아까 말씀드린 한 판의 승부가 아닙니다. 우리 정당이라고 하는 정치적 결사체를 가지고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지켜내고 국민의 복지를 확장시켜내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도 저는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세 번째 사실은 인천 지역에서 야권 단일화를 한 것은 처음부터 예측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당이 있었고 전에 또 협력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1월인가 만들어지죠. 거기도 그것조차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대거 탈당을 해서 만들어진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3개 당의 야권 연대는 굉장히 어려운 객관적 조건에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불과 선거 2, 3개월 앞두고 새로운 당이 만들어졌고 그것도 기존 정당에서 탈당해서 만들어지면은 거기서 인간적인 갈등 또 당 간의 여러 가지 그 미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단일화라고 하는 것을 원만하게 합의하기에는 쉽지 않았다.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걸 너무 쉽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아쉽지만 저도 물론 세 당의 단일화가 됐었으면 저희가 아마 새누리당은 6석 그러니까 무소속 포함해서 6석 커녕은 뭐 서너 석, 두세 석도 못 얻을 수 있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런지 몰라도 정치가 한판의 승부가 아니라고 한다면 갑자기 만들어진 당과의 어떤 야권 연대를 성사시키지 못한 거에 대해서 지나치게 저희가 폄하하는 발언을 하거나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 선거 전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바로 그 안철수 의원계가 같이 합당해서 만들어진 걸로 선거를 치렀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지난 그 지방선거 때 이미 3파전이 될 수 있었던 거를 야권연합, 연대라는 이 취지로 사실은 이미 합당을 해서 치렀던 건데 같이 합당을 해서 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여러 그런 그 정치 노선이나 뭐 이런 부분에 따른 서로 상이점 이것 때문에 결국은 뭐 이 양당 체제들이 좀 극복되는 게 좋겠다. 이래서 새로운 당을 만든 거죠. 그러면 여기도 하나의 야권이라고 하는 한 지류였다는 거예요. 이미 또 일정 정도 국민들로부터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새로운 정치를 하라고 하는. 근데 연대를 하면서 그 세력들이 있는데 연대하는 세력들 보세요. 2010년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당시 2010년에 야권 연대할 때 민주노동당 있었고 국민참여당 있었고 시민후보 있었고 그랬을 때 그때 그 민주당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그 정당의 세력 그 크기만큼씩 사실은 서로 후보들을 그만큼씩 서로 이렇게 배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는데 2010년에 왜 이번에는 왜 정의당은 1+알파라는 걸 두고 왜 현역 의원이 셋이나 있고 뭐 이런 국민의당에는 2+알파라는 거를 이건 왜 못 받아? 이거는 이중잣대를 댄 거죠. 결국은 승리, 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이 오만한 이거를 심판하라는 국민적 열망을 큰 야권을 만들어서 같이 누가 이겨도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기존에 스크럼 짠 사람들 위주로 해서 이만큼 덜 양보하려고.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하여간 자, 야권연대 안 한 지역 보라고요. 서울이나 경기도나 다른 지역 야권연대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인천보다 실적이 평가가 덜 나왔나요? 성과가? 전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인천은 그나마 야권 연대를 했기 때문에 아까 20년 만이라고 했죠. 처음으로 야권 후보가 13명 중에 7명을 차지하는 결과가 저는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과 함께하지 못한 객관적 조건이나 결과적으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야권 연대 자체가 인천 지역에서 시도하고 또 두 당만 절반이긴 하지만 야권 연대 한 것 자체를 폄하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저기 그 정의당 득표율이 7.2%고요. 더민주당의 득표율이 25.4%입니다. 따라서 최소 한 32, 3%가 당에서 그 단일 후보를 이룬 두 당 네, 후보는 그렇죠. 그렇게 나와야 되죠. 그런데 우리 정의당 두 후보는 30%를 다 못 넘었죠. 19%, 22%. 대신 당선된 더불어민주당의 7명의 후보는
최소 40%에서 55%까지 얻었습니다. 만약에 이 정의당 표가 분산됐더라면 이분들 또한 당선되지 못하는 사람이 꽤 많이 나왔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국민의당까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아쉽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이번에 세 번째 이룬 야권 단일화를 폄하하지는 말아달라라고 하는 게 제 말씀입니다. 폄하가 아니라 제 얘기는 야권 단일화, 민주당하고 정의당 간의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경기도나 서울, 경기도 같은데 사실 여권 그냥 밭이었잖아요. 빨갰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민주당 야권이 많이 됐죠.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죠. 이번에는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을 진짜 이게 강력했던 거고, 또 하나는 이 새누리당이 이 친박과 비박이 선거 전 막판까지도 봉합이 안 되면서 이 새누리당 지지자들까지도 상당 부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게 나온 거지. 인천 그 야권연대 정의당하고 민주당의 효과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정의당에 대하듯이 이런 자세로 국민의당의 야권연대를 대했으면 완승을 거둘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난 이한구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해도 그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국민의당한테는 일차는 정의당한테도 안타까운 것도 있지만 국민의당도 노력을 많이 했고 전체에는 노력을 한 거예요. 근데 야권 단일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민주당이 제일 큰 문제다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러나 이제 국민의당도 좀 더 이렇게 정당 간의 연대를 할 때는 좀 더 그 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설득력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좀 그런 게 좀 아쉽다 이런 거고, 더 이상 뭐 국민의당권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이 정도로 좀. 아니 저도 아쉬워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구 갑 같은 경우 김교웅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진짜 이 얼마나 4년 동안 절치부심 그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네. 근데 이게 국민의당하고 야권 연대 이게 원활하게 안 되고 이러면서 자존심 싸움으로 가니까 사실 부평에서 경선 떨어진 사람이 그냥 거기 가서 유길종 후보죠? 네, 그렇게 표를 얻어서 결국은 또 이 김교웅 그 후보가 다시 재기하는데 또 걸림돌이 되게 되는, 그걸 보낸 거를 탓하겠지만 왜 그러면 2 플러스 알파 이런 부분을 왜 안 받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론적 얘기는 우리가 할 필요는 없는데요. 하여간 그 국민의당까지 해서 야권 연대가 다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언급드린 대로 서구 갑 같은 경우 유길종 후보 같은 경우가 부평에서 경선 떨어지고 그쪽 가서 다시 등록을 하는 데도 있었고, 그리고 남구 울 같은 경우도 안기옥 후보가 다시 번복을 하고 재출마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연수구 을 같은 경우도 야권 연대 두 후보가 합의하고 다시 불복하는 또 문제가 있어서 결과론적으로만 뭐 볼 수는 없긴 하겠지만, 지금 이한구 의원의 지적은 초기에 야권 연대가 충분히 됐더라면 이런 문제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의견인데요. 제가 저도 이한구 의원의 일부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뒤늦게 만들어진 당이지만 그 세력과 그 세력, 그 정치 세력에 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 갖고 지지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현실적 인정을 해야 하는 것이 정치 아닙니까?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타협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것인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탈당을 해서 나온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해서 현실을 인정을 하지 않고 싶어 했던 그런 심리적 내지 문화적 특성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그 김교웅 후보에 있는 경선에서 탈락한 자를 보낸다든가,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던 남구을의 안기옥 후보 출마를 막지 못했다든가, 또 민주당과 그 두 당 간에 후보 단일화를 했던 한광옥 후보의 번복을 막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투표용지 인쇄 전까지 내지는 꼭 혹시 지나서라도 투표일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가능성을 국민의당에서도 좀 놓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도 굉장히 아쉬운 겁니다. 네, 하여간 뭐 우리가 좀 전체적으로 인천의 야권 연대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 또 어떤
반성 또 평가도 또 같이 하고 있는데 뭐 결과론적 얘기하는 건 참 쉬운 듯하지만 그 당시 아마 이 야권 연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왔던 그리고 또 참여했던 분들의 또 얘기를 또 들어보면 여러 가지 또 복잡한 속내가 있었던 건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